그 어저께 형님만 해설했어요? U20 월드컵?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선은 우리 경기력 어땠어? 우리 경기. 우리나라. 전반보다 후반이 낫다. 훨씬 낫지. 전반부터 후반이 오세훈하고 엄원상 집어넣으면서 과감한 선수 교체 후반 13분이나 가지고. 근데 느껴지긴 포르투갈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평가가 아니라 외신들이 이미 대회 전부터 우승 후보 1순위를 꼽는데요. 베트남, 맨유, 울버햄튼, 디오고 달로 같은 애들은 맨유를 뛰는. 잘했죠. 우승 후보한테 1대0. 근데 결론은 진 거는 진 거야. 그치. 이런 판단이 되더라고. 근데 개인적인 기술의 차이가 좀 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아, 나는 확실히 나네. 너무 많이 났어. 그러니까 팀 대 팀 대결이 아닌 개인과 개인을 개인인데 압도하려면 일단은 뭐 스피드라든가 뭐 높이, 뭐 그런 파워 가지가 너무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뭐 김신욱 우리나라 좀 쉽게 얘기하면 뭐 김신욱이 뭐 높이 스피드는 뭐 김인성이나 뭐 김태화 뭐 황인수 등 뭐 우리가 좀 스피드 있다는 생각하는 선수들 이 개인과 개인이 부딪혔을 때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좀 포르투갈이 우리 대표팀 원칙적으로 이 선수들보다는 개인기가 차이 나면 11대 11이지만 1대1 싸움이어서 저는 힘들다고 보고. 예전에 보면 한동안 1대1 개인기 하는 걸 갖고 막 뭐라고 했던 게 좀 있었던 뉴스에서도 것 같아요. 펜포도 늦춰지고 왜 뭐 이 볼을 끌어 왜 네.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마라. 아무리 생각해도 축구가 1대1 싸움에서 안 되면 네. 결과적으로 팀이 이렇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요즘 유럽에 진출한 요즘 뛰는 친구들이 맨날 가끔씩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형 1대1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축구가 1대1 개인기나 기본기에 대해서 갖추지 않으면 팀 패스요? 그것도 개인기고 개인 능력이 이런 거야. 네. 맞는 얘기인 거야 진짜. 한국 애들이 잘하거든 사실 기술이 있고 근데 어제 경기 봤을 때 사실 많이 선수들이 위축된 게 보이더라고 첫 경기고 좀 부담을 많이 갖고 또 포르투갈이 우승 후보라는 얘기 듣고 하니까 좀 쫄았나? 한마디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약간 좀 자기가 가진 실력을 100% 발휘 못한 것이 이제 있는 것 같고 이재성 같은 선수가 되게 또 센스나 이렇게 뭐 터치 능력이나 패싱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만 있어도 프리미어리그를 지금 뭐 얘가 지금 2부 리그 있지만 독일에 있지만 예, 프리미어리그 가서 경기를 뛸 수 있어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돌파나 파하고 부족해도 뭐 진짜 그런 어떤 센스라든가 터치 능력이라든가 패싱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경기 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 외국인들 뭐 호주에나 이런 데나 유럽 애들을 쓰면 걔네들은 과감하게 줘. 왜냐면 걔네들은 일단은 미안한 게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미안한 생각이 국내 애들보다 그러면 다이 된다는 생각을 이걸 뺏겨서 다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하도 혼내니까 그렇죠.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한 패스만 하려고 해서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 처음 우리 팀을 리빌딩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빌드업이에요. 그렇지 다. 근데 나중에는 걷어내! 이러고 간다고.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빌드업이 한두 번 뺏겨가서 골 먹으면 야이씨 걷어내! 이런다고. 제일 쉬운 패스가 횡 패스나 백 패스예요 사실. 그래. 전진 패스 도전적으로 시도하다가 뺏기면 아 내가 이것도 뺏기면 감독님이 뭐라고 하는데 감독이 뭐라고 그게 계속 인식이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안전하게 그냥 애들이 모험적으로 도전하기보단 안정적으로 그냥 백 패스하면 상대가 도전하기 어려울까 봐. 내가 지난 시즌에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볼 때 아약스의 데리히트라고 하는 네. 18살, 네. 19살 이 친구가 하는 걸 보고 되게 놀랬더니 그래. 중간에 떨어지긴 했지만 4강전에서 압박이 막 들어오는데 두 명을 피해서 딱 주고 다시 받고 또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한다기보다 아니 쟤 저다가 뺏기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걔는 그냥 툭툭 치려 저런 건 타고났을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 저런 배짱이나 저런 여유로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를 시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겠지 어렸을 때 하니까 그렇게 플레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나올까 우리가 특별히 센터백들이 무슨 우리나라 무슨 센터백이란 포지션만 잘 안 돼서 못할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요즘 분데스리가 보면 다 빌드업을 해. 요즘 웬만한 축구는 다 빌드업 해. 왜냐면 현대 축구가 지금 흐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분석하면 다 나오거든. 이렇게 풀면은 되는 거야. 근데 풀고 나면은 압박을 당하는데 풀고 나면 저쪽은 숫자가 분명히 적단 말이에요. 왜냐면 상대가 숫자적으로 그 포백이 한 명이 여유를 두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풀어내면 되는데 이제 그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나 준비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전술적인 어떤 그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벤투 감독도 뭐 빌드업이 중요하다. 뭐 벤투 감독 나는 게 가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경기력이 이렇게 안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써. 한국 축구에는 아직 빌드업 축구는 무리입니다. 그냥 질러내세요. 이게 그냥 팬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야. 벤투 감독이 와가지고 시작부터 나는 하는 것들이 나는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금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상당히 좋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를 안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평소에도 그렇고 팀에서도 그렇고 빌드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대표팀에 들어가서 그렇지. 빌드업을 한다? 가능해요. 우리보다 약한 팀하고 있을 때. 아 오케이. 근데 그동안 우리가 평가전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팀 아니면 우리보다 나은 팀을 만났을 때는 빌드업이 안 돼. 아시안컵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국제대회 우리보다 좀 약한 팀들이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볼을 일본 애들처럼 비교하기 쉽진 않지만은 수비부터 만들어가지고 미드필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나는 개인적으로 실력 부족이라 생각해요. 외국 감독이 와서 딱 느끼는 뭐냐면 말을 너무 잘 듣거든. 얘기 많이 했죠. 예딩감도 많이 했고. 근데 외국에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시키들 안 들어, 안 해. 그래서 세계적인 클럽의 감독들이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 통제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리더십에서 많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 말 정말 잘 듣거든. 그래서 감독이 어떤 뚜렷한 전술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디테일하게 뭔가 이걸 다 알고 있을 때 역할을 줘서 하게 만들면 하는 게 한국 선수의 장점이에요. 근데 어저께 봐도 보면은 포르투갈 애들이 사실 이렇게 막 개인 능력은 되게 뛰어나지만 막 조직적으로 되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쭉 뛰고 이러진 않아.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에서 그 선수한테 이길 수가 없어 사실. 일단 피지컬적으로 안 돼. 근데 우리 선수들은 축구는 일단은 팀 스포츠잖아. 11대 11이기 때문에 조직으로 커버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서 하면 개인적인 어떤 부족한 부분. 왜 우리가 수비를 우리가 협력 수비를 하잖아. 1대1로 안 되니까. 그것처럼 공격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면은 그거를 개인적으로 부족한 걸 커버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감독을 하면 이건 해보고 싶다라는 게 사이드백을 최고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최고의 약간 기량과 사이드백 성애를.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얘가 갖고 들어가거나 따라가거나 그러면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공이 제일 많이 가는 자리는 맞아요. 솔직히 공격수들은 몇 번 못 잡아요. 정말 미드필드도 수비형 미드필드 빼고는 공격형 미드필드 진짜 못 받아요. 근데 걔네가 많이 받아야 우리가 공격적인 스타일로 축구를 하거나 뭘 만들 수 있는데 현재적으로는 창의력을 제일 키워야 될 자리가 나는 윙백이라고 봐요. 윙백이 나가면 얘가 안 붙을 거야? 무조건 따라가게 공간을 창출할 수 있고 개인기를 제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센스 있게 넘겨줄 수 있고 이런 역할. 윙백이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첫해 성대를 맡았을 때 윙백이 되게 좋은 애도 있어요. 처음처럼 플레이하니까 성대 되게 잘났어.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근데 걔들이 다 나갔어. 그 윙백이. 그렇지. 다 나갔어. 저항인데 다 나갔단 말이야. 그 다음 해 딱 갔는데 똑같은 걸 딱 썼어. 똑같은 선수인데 있잖아. 효과가 안 나. 다르니까 선수가.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나는 거기서 이제 감독에서 딜레마가 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갔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프로 상에서 이건 여기까지? 경질인 상황인가. 왜냐면 성적이 안 나니까. 근데 이제 감독이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선수들이 없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한 2, 3년 지나니까 이걸 전술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된 거지. 그러니까 선수를 가지고 전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선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오케이. 이제 그거를 이제 변화할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전술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했을 때 그 선수가 없어버리면은 진짜 그럼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경기하는데 상대가 3호에 나오니까 우리는 3호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 근데 갑자기 경기 전날에 상대가 3호이니까 우리 3호에 나간다 다음날에 딱 그러는 거예요. 연습 한 번도 안 했어. 아니 전날에 딱 연습 한 번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경기하는데 졌어 결과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하던 아무것도 못했어. 왜? 3호 연습을 처음 써보니까.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야 내일은 4-4-2, 3-4-4, 3-5-2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전술을 다양하게 구사하니까 되게 다양한 전술을 가지고 있다고 있어 보이긴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네. 근데 선수를 죽는 거야. 3-5-2 쓰는데 윙백이 공을 딱 잡았는데 윙이 있는데 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막 능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조직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전술을 이렇게 바꾸니까 되게 대단한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팀을 죽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측면 얘기는 그 정도로만 하자. 이게 그러니까 너무 측면에 대해서 너무 나도 더 할 측면을 얘기를 모르는 사람 모르겠네. 3명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측면들이 조용히 하고 있었어. 알았어. 이거 원래 그럼 들어오던지 막 치고 들어왔어야지. 중요한 건 자기들도 몰라 못 들어오고 있다 지금. 누군가는 뭐 드리블 잘 치고 누군가는 막 피지컬이 있고 누군가는 근데 요즘은 어떤 느낌이냐면 다 조금씩은 다 잘하는데 하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팀전이 없어. 네. 개성이 없어졌어. 흥민
약간 예를 들면 어린 친구들이 강인 이런 친구들 있잖아. 이런 친구들이 좀 승호도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이 셋의 공통점이 뭐야? 한국 축구의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한 선수가 아니네. 네. 흥민도 아버지가 그냥 네. 직접 했고, 승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바르셀로나 갔고, 강인이도 스페인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우리의 문제인가? 자율에서 나오는 창의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왜 천수 형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없었으니까 자율에서 나오는 창의성. 자유로운 영어.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일단은 답은 뭐 풀뿌리 유소년에 있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 축구도 뭐 유소년 지금도 뭐 그 친구들은 유소년 사실 한국에서 많이 보냈다기보다는 일찌감치 좀 인정을 받고 뭐 유럽에서 뭐 흥민이 같은 경우는 뭐 아버님이 뭐 워낙 이제 열정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좀 뭔가 틀에 박힌 그런 측면보다 뭐 꼭 유럽이 좋다 아시아가 우리나라가 또 처진다 이런 거보단 좀 유럽에서는 좀 그런 문화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막 선후배 이런 것도 뭐 학창 시절 때도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유럽은 좀 그런 문화 자체가 좀 자유롭다 보니까 애들도 좀 창의적인 부분은 자기 플레이 막 하고. 좀 뭔가 뭐 누가 막 아까도 뭐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수직 문화가 있으니까 뭐 솔직히 실수하면 이건 예전 같으면 우리 학창 시절만 해도 야 이거는 내가 실수하면 왜 그 패스를 거의 도전적으로 해가지고 니 혼자해? 막 이런 거. 그런 느낌의 좀 막 예전엔 좀 우리도 뭐 우리 세대는 좀 맞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좀 어떻게 보면 플레이 자체가 좀 위축되기도 하고 내가 이걸 도전적으로 하기보다 안정적으로 그래 내가 팽패스나 백패스 하면 이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하니까 약간 이런 좀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 좀 많지 않았냐 생각하고 프리미어리그를 다 떠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그냥 오늘 뭐 생활적인 그냥 경기를 할 때 그냥 편안한 경기를 분데스리가를 갔어. 근데 저는 예를 들어 공격 올라가고 싶어. 근데 기현이 형한테 패스를 했어. 패스를 주고 저 올라가요. 야 받자마자 야 너 내려가 있어. 쟤 패스를 했어요. 그럼 공격하러 올라가고 싶어요. 뭐냐 너 내려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기현이 형이 그렇다는 내가 했어. 아니 수비할 사람이 없었어. 예를 들어 제가 기현이 형한테 볼을 패스했어. 그러면 볼을 받는 순간부터도 너는 수비하는 애야. 너 올라오지 마. 라는 개념이 항상 어떤 지도자들은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잠재력을 끌어내줘야 되는데 내가 공격 잘하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한번 보여줘. 얘 기회를 줘봤어? 그냥 얘는 수비만 하는 애라는 것들이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약간은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능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면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치. 근데 형님이 우리가 가장 나는 포인트는 나도 이제 밈을 보다가 청소년 때부터 풀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 같이 있었지만 용대도 같이 북한에 있었지만은 앞에 동국이부터 해서 윤중이 뭐 막 유명한 선수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받쳐주기만 했단 말이에요. 나가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앞선에 개인이 강하니까 형님 뒤에서 받쳐주기만 나는 윙이었는데 내려가서 수비를 하면서 받쳐주기만 있었어. 근데 그렇다 그거 갖고 감독이 나한테 더 나가, 두 손 나가 이렇게 주문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나는 그 계기가 이제 청소년 대표를 지나고 올림픽 그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올림픽 시점부터 해가지고 내 스타일을 바꿨어요. 이렇게 난 뒤에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평범한 선수밖에 안 되겠구나. 그냥 계속해서 누군가 뒤에서 받쳐주는 선수밖에 안 되겠구나. 근데 그때 브라질의 카푸하고 얘네들이 완전 거의 윙어였어. 뺑뺑이 그죠? 전설이지.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원래 난 윙어인데 그렇지. 그때부터 공격을 한 거야 내가. 그러면서 내 색깔은 내가 공격적으로 나가고 대신 수비까지 내려서 하다 보니까 더 힘들긴 하지만은 그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그리고 감독이 나한테 주문한 게 그 다음부터는 야 뒤에 좀 나가. 그렇게 바뀌면서 나도 대표팀 가서 잘 풀리고 유럽 가서 마찬가지지만은 거기 내가 나가는 거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비를 수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우리가 알겠지만은 우리가 나가면은 처음에 예전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맡고 있던 공격수가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걔는 공격하기 위해서 또 올라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뛰면은 상대 공격이 더 힘들어. 물어보는 거지. 이게 돌파를 못한다는 거지. 물어보다 계속. 너 개인 능력이야, 너 개인 능력.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경기 봐도 우리 애들이 빠르단 말이야 공격애들이. 근데 별로 빠른 것 같지가 않아.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이승우나 아니면 뭐 이강인 그다음에 손흥민 거기에서 축구를 하는 애들이 잘한다고 하고 이제 국내 애들은 잘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개성이 일단 자기 색깔이 좀 일단 그러니까 못한다 우리가 잘한다. 이제 유럽에서 해봤을 때, 난 옛날에 조국이가 그 경기하는 거 보면서 느꼈는데 뭐였냐면은 유럽 선수들하고 공을 딱 이제 하면은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알아. 거기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 난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 자신감. 예. 근데 지금 어제 경기도 보면은 공을 탁 잡으면 안 급해. 근데 한국 선수만 급해. 오케이. 어. 나도 왜 이렇게 급하냐고 생각했어. 진짜. 근데 이 선수들이 국내에 있으면 엄청 잘해. 예를 들어서 우리 K리그에 너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윙들이 돌파되고 막 그런 팀들이 성적을 내고 잘한다는 건 정말 잘해. 근데 유럽에서 경기하면 돌파가 안 돼. 왜냐면 자신감이 없고 어떻게 이 선수를 요리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왜 경험이 없으니까. 안 붙어봤으니까 그런 선수들과. 근데 옛날에 내가 벨기에 있는데 얘가 챔스를 하는데 유벤투스랑 경기하더라고. 페노르트 있을 때? 아이도 기억나는데 근데 얘가 설마 되겠어 생각했는데 엄청 잘하더라고. 자신 있게 막 밀고 가고. 설마 되겠어는 뭐야? 왜냐면 저런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한국 선수들이 가진 능력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가서 봐도 한국 선수 축구 잘해. 기술도 좋고 빠르고. 그러니까 진짜 탑은 되기 힘든데 상위권에 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엄청난 운동량이 있고 기량도 되게 뛰어나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수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방법을 잘 몰라.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축구를 하다 보면은 이 아시아 선수라고 왜 우리가 옛날 그 올림픽 대표팀 있을 때 허정무 감독님 계속 우리한테 얘기한 게 있었거든. 야 잡으면 얘는 다리가 길기 때문에 미리 쳐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험해보니까 그때 감독님은 경험을 해보니까 네덜란드를 뛰어봤으니까. 이제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그냥 공을 잡고 그냥 막 치고 뛰는 거야 그냥. 근데 계속 따라와. 그거 안 돼. 따라오지, 수비는. 근데 자신감이 있을 때는 공을 타고 일단 키핑을 딱 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는 태클 잘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자신감과 그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 한국 선수들의 기술과 스피드가 충분히 요리할 수가 있는데 자신감이 없고 그걸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자기 혼자 플레이하나. 얘는 지금 뭐 반응도 안 하는데 혼자 그냥 급해. 그러다 실수하고 그러다 뭐 압박도 안 하는데 그냥 패스하다 잘려버리고 막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뭐 이강인이나 뭐 손흥민 이런 친구들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선수들은 자신감과 두렵지 않다. 쫄지 않는다. 어떻게 이 선수를 요리할 줄 아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차이가 엄청날 거야. 그래서 옛날 우리가 해외파 할 때 일단 가면은 우리가 A매치 하잖아. 일단 해외파는 여유가 있어. 형님 지금 국내파 선수 중에서는 그런 경우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그러니까 경험을 좀 해야지. 경험을 만들 수 있어. 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데 유럽 애들한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도자 탓인 거예요? 걔? 아니지. 지도자 탓보다는 경험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 자체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안 시킨 지도자는. 한계지. 오케이 여기까지. 진짜 이거는 끝이 없어. 근데 이강인은 실제로 어떤 것 같아? 솔직히 선배들로서 첫 경기 봤을 거야. 이강인. 왜냐면 지금 사실 이번 대회는 우리는 다 가짐을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 한국 축구의 10년을 이끌어갈 선수들이니까 다 소중하고 다 잘하는 선수들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강인에게 있고 이런 거야. 발렌시아에서 바이아웃 조항, 그러니까 최소 영입 금액으로 1,000억을 걸어놨어요. 근데 실제로 이강인이 풀타임으로 뛰는 경기 잘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1,000억짜리 선수는 어떻게 뛰는 거야? 라고 하는 되게 궁금함들이 있는 건데 어저께 경기 중에서 까였단 말이야. 포르투갈 경기 까진 거야. 실제로 90분 경기를 쭉 열심히 뛰는 걸 보니까 이강인은 진짜 선배들이니까 형들이고 대표팀 다 선배들이고 유럽 선배들이니까 저도 뭐 말씀하신 풀타임은 많이 보지 못했고 경기를 치를 때 뭐 그 시간대에서 이제 뭐 교체나 뭐 이렇게 뭐 선발해도 뭐 이렇게 항상 뭐 교체로 나가고 하는데 일단은 어제 우리보다 그래도 위라고 생각해야 되냐 포르투갈을 상대로 공격적으로는 많이 쓰지 못.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선수비 후 역습이니까 너무 이제 자유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프리로로 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수비적으로 이제 강인이도 이제 많이 가담을. 저는 이제 개인적인 능력은 뭐 유럽 선수 경험도 많이 하고 그 팀에서 1,000억이라는 얘기 하셨지만 그 정도의 가치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충분한 능력을 일단 가지고 있다. 왜냐면 왼발잡이 유형에 거의 뭐 미친 애 아니면은 바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이제 미친 왼발 쓰는 유형이라고 뭐 킥은 좋.
그러니까 어제도 세트피스에서도 뭔가 우리가 이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부분들, 뭐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득점이 만약에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하면은 노릴 수 있는 게 또 세트피스 이제 뭐 전문 키커로서 어제도 이제 먼 거리도 강인이가 계속 시도를 하더라고요. 강인이가 조금 앞으로 우리 성인 대표팀이나 또 스페인에서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좀 있잖아 우리가. 피지컬하고 스피드죠. 피지컬 스피드. 스피드. 근데 스피드는 스피드는 연습하고 사실 들어가는 뭐-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조금은 좋아질 수 있죠. 근데 나는 이제 그거는 변함없어. 스피드는 막 좋아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나는 강인이가 좀 대표팀에 와서 거기서도 살아남. 결국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20세 이하 요새는 좀 어린 쪽에서 자란 거지. 이제 성인 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밑에 애들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위로 10년, 15년 이런 선배들하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지 이제. 그러면은 해줘요. 엄청난 경험들. 뭔 소리야? 뭔 얘기를 해? 뭔 얘기? 선수도 스페인 가서 실패했잖아. 네가 최초로 갔잖아, 스페인. 최초 진출. 그래서 나는 이제 근데 망했잖아. 내가 딱 봤을 때 강인이는 최초로 갔다 최초로 돌아온 거야. 선배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강인은 두 가지 있네. 아무도 안 들어 얘기하는데. 수비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해야 되고, 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부분인데 강인이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접는단 말이야. 행으로 직선들이 가죠. 그치. 행이라는 그러니까 느낌이- 접어도 돼. 접어도 돼. 접은 다음에는 앞으로 나가고 뭐 주고받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 항상 모험적인. 그치. 공격적으로. 전진이 아닌 옆으로 뒤로 이런 패스가 많다.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드 하려면 공격이 있어야 되고요. 미드필드 하려면 수비력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피지컬적으로 약하니까 수비형 미드필드나 투세들이 좀 약하죠. 성인 무대에서 오케이. 힘으로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네. 저기 팀에서는 발렌시아에서 마르셀로 감독이 측면 쪽에 측면 오른쪽 네. 윙어 왼발 왜냐면 왼발 안으로 윙어를 약간 들어가서 많이 올려주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에 스페인에서 성인 무대에 쓴다면은 그나마 공격형 미드필드 공격형 미드필더. 지금 대표팀에서 그 역할을 좀 해. 공격형 미드필드가 나은 것 같아요. 수비형이나 투나 뭐 쓸 때는 수비 지향적인 게 좀 약하니까 힘에 밀리니까 안 될 것 같고 공격은 약간 수비적인 부담보다는 공격적인 부담인데 볼 센스는 확실히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침투의 역할은 좀 적은데 자기한테 왔을 때는 간수나 연결이나 이런 거는 좀 되니까 그런 역할이 그나마 좀 그 친구가 스페인 힘들어요. 제가 있어봤죠. 얼마나 뛰었다. 제가 있어봤지만 스페인 힘들어요. 몇 경기 뛰었어? 예, 강인이가 몇 경기 강인은 잘할 겁니다. 강인 잘할 거고 그래, 이렇게 그래. 이슈가 된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안컵 그때 우리 2004년에 중국 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야. 이제 훈련 나갈 때. 2004년에 우리 중국 아시안컵 이란한테 4대 3으로 졌잖아. 그때 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축구를 되게 오래된 축구를 들고 있더라고. 너도 10번 아니야 10번? 제 10번이었죠. 왜? 근데 저 용평이 뭐 있었는데 남은 번호 있는 너한테 10번을 그러면 10번 있죠. 근데 10번 너무 바이 된 거 아니야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 게임 뛰고 다 했는데 첫 게임 다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되게 오래된 걸 신고 계시더라고요. 봉프레가 감독이. 그 내가 you shoes old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You play old. 그리고 나서 제가 대표팀 생활이 끝나버렸어요. 2004년에. 그러고 나서 제가 2005년에 이거는 막 충격을 많이 받고 아니 그 축구를 되게 오래되게 들고 있더라고. 왜 나는 약간 재미있자고 이거 들으니까 저 냉정히 쳐다보니 유플레이 이 페이스 올드. 말이고 이거 진짜 리얼이야 리얼. 그러고 나서 내가 아시안컵 2차전부터 쭉 쉬었지. 잘하긴 잘했어. 아 그때 진짜 잘했어. 잘했어. 진짜 미쳤지 그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축구는 여유가 있으면 돼요. 이 거만한 뭐야? 그때 얘를 누가 감독이 컨트롤을 해줬어야 되는데 방나같이. 얘 컨트롤을 아유 우리 천수 오냐 하니까